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뜨거웠던 동기부여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간절한 소망보다는 묵묵한 규율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성공이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싸움은 화려한 무대나 중역 회의실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직 나 자신만이 아는 침묵 속에서 벌어집니다. 지금의 나와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그 아득한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자기 관리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녹초가 될 때까지 여러 책임을 꾸역꾸역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관리의 본질은 우리 삶에 대한 온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 사람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자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힘든 시간, 우리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 그 모든 것의 설계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소음과 방해, 끝없는 요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능력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겨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능력. 모든 것이 다급하게 느껴질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지혜.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초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다듬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뿐입니다. 이것은 완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보여주었던 용기, 명료함, 그리고 따뜻한 연민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팀을 이끌기 전에, 가정을 돌보기 전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행동하라는 외침을 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기준,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온전히 통제하십시오. 더 이상 환경의 자비에 기대어 사는 삶을 멈추고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십시오. 결국 가장 강력한 당신의 모습은 삶에 그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삶에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자기관리의 중심에 항상 자기인식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 책임을 관리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른 채 의미 있는 곳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삶이 닥치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멈춰서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좇고 있는가? 그리고 왜? 자기 관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냉철하고
정직한 목록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불안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떤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 그 경계선을 남들이 넘도록 내버려 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왜를 아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 의식 없이는 자기 관리는 그저 완수해야 할 또 다른 업무 목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의 이유를 이해할 때 모든 결정, 모든 습관, 모든 희생은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됩니다. 가장 규율이 잘 잡힌 사람들은 의지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 행동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동기부여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자기 관리는 당신이 믿는 당신의 모습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인식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찰, 일기 쓰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얻어집니다. 내가 왜 방금 그렇게 반응했을까? 또는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위협을 느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루 동안의 기분, 성과, 에너지 수준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까지 기꺼이 마주하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이끌고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용기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관리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삶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을 원하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압니다. 마치 위대한 코치가 선수를 연구하듯 그들은 자기 자신을 연구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악기인 당신의 마음, 감정, 충동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자기 인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속도를 늦추십시오.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환경이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지, 어떤 환경이 당신을 고갈시키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어떤 대화가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어떤 대화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규율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뜻 보기에 규율과 자유는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규율은 제한, 규칙, 경직됨을 연상시킵니다. 반면 자유는 즉흥성, 무한한 선택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적 성장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규율이 당신의 자유를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규율이 없다면 당신의 자유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끝까지 해낼 자기 통제력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혹독한 입시 경쟁 속에서 수년간의 절제와 규율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갈 자유를 얻으려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규율의 시간이 결국 더 큰 선택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믿을 만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성장이 아닌 안락함에 반응하며 목적이 아닌 쾌락을 추구합니다. 감정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 끝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율이 필요합니다. 규율은 당신이 단기적인 기분 대신 장기적인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중에 최선인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규율은 처벌이 아니라 주인의식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매일의 결심입니다. 동기부여가 넘칠 때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동기부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규율 있는 작가는 책을 완성하지만 규율 없는 작가는 몇 년 동안 글쓰기에 대해 말만 합니다. 규율 있는 사업가는 번창하는 사업을 일구지만 규율 없는 사업가는 빛을 보지 못하는 멋진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규율이 당신을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구조가 없으면 모든 것이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백 가지 방향으로 끌려다니며 약간의 계획과 꾸준함만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위기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켜 시간을 지키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 당신은 명료함을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감정 조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혼돈, 대립, 불확실성의 순간에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침착한 사람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에 대응하는 대신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은 자동적이고 충동적이며 두려움이나 좌절에 의해 움직입니다. 반면 대응은 의도적이고 사려 깊으며 명확함에 기반합니다. 감정 조절은 자극과 행동 사이의 공간이며 우리가 그 공간을 넓힐수록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커집니다. 정체성이라는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식적이거나 진정성 없는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충동성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정성이란 당신의 행동을 순간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은 안정적이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대신 품위 있게 대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함이며 자기 존중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멈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 단 5초만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그 짧은 순간이 충동과 행동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틈은 점점 넓어지고 그 틈 안에서 당신의 자유가 자라납니다. 시간은 위대한 평등주의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가진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냉철하게 구별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긴급한 일에만 매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일들, 즉 전략을 세우고 깊이 사색하고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들은 조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란 달력에 더 많은 일정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시간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은 휴식과 회복의 주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산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운동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중력과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카페인과 간편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모든 여정에는 동기부여가 희미해지고 진전이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뒤에 남겨둔 안락함보다 더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것을 뚫고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물러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힘이 바로 자기 책임입니다. 진정한 자기 책임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 기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일찍 일어나게 하거나 꿈을 좁게 하거나 잘못했을 때 사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피해자에서 주인으로의 전환, 그것이 바로 자기 성장의 토대입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압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자기 자신과의 계약이며 그 계약을 깨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결과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책임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자기 신뢰는 자신감의 기반이 됩니다. 성장은 청중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만이 유일한 증인인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는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항상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가장 규율 있고 가장 꾸준하며 가장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관리의 조용한 힘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듣고 배우고 단련하고 이끌어 마침내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뜨거웠던 동기부여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간절한 소망보다는 묵묵한 규율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성공이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싸움은 화려한 무대나 중역 회의실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직 나 자신만이 아는 침묵 속에서 벌어집니다. 지금의 나와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그 아득한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자기 관리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녹초가 될 때까지 여러 책임을 꾸역꾸역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관리의 본질은 우리 삶에 대한 온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 사람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자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힘든 시간, 우리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 그 모든 것의 설계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소음과 방해, 끝없는 요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능력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겨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능력. 모든 것이 다급하게 느껴질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지혜.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초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다듬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뿐입니다. 이것은 완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보여주었던 용기, 명료함, 그리고 따뜻한 연민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팀을 이끌기 전에, 가정을 돌보기 전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행동하라는 외침을 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기준,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온전히 통제하십시오. 더 이상 환경의 자비에 기대어 사는 삶을 멈추고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십시오. 결국 가장 강력한 당신의 모습은 삶에 그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삶에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자기 관리의 중심에 항상 자기 인식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 책임을 관리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른 채 의미 있는 곳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삶이 닥치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멈춰서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좇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관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냉철하고 정직한 목록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불안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떤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 그 경계선을 남들이 넘도록 내버려 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왜를 아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 의식 없이는 자기 관리는 그저 완수해야 할 또 다른 업무 목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의 이유를 이해할 때 모든 결정, 모든 습관, 모든 희생은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됩니다. 가장 규율이 잘 잡힌 사람들은 의지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 행동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동기부여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자기 관리는 당신이 믿는 당신의 모습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 인식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찰, 일기 쓰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얻어집니다. 내가 왜 방금 그렇게 반응했을까? 또는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위협을 느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루 동안의 기분, 성과, 에너지 수준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까지 기꺼이 마주하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이끌고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용기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관리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삶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을 원하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압니다. 마치 위대한 코치가 선수를 연구하듯 그들은 자기 자신을 연구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악기인 당신의 마음, 감정, 충동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자기 인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속도를 늦추십시오.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환경이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지, 어떤 환경이 당신을 고갈시키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어떤 대화가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어떤 대화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규율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뜻 보기에 규율과 자유는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규율은 제한, 규칙, 경직됨을 연상시킵니다. 반면 자유는 즉흥성, 무한한 선택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적 성장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규율이 당신의 자유를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규율이 없다면 당신의 자유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끝까지 해낼 자기 통제력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혹독한 입시 경쟁 속에서 수년간의 절제와 규율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갈 자유를 얻으려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규율의 시간이 결국 더 큰 선택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믿을 만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성장이 아닌 안락함에 반응하며 목적이 아닌 쾌락을 추구합니다. 감정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 끝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율이 필요합니다. 규율은 당신이 단기적인 기분 대신 장기적인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중에 최선인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규율은 처벌이 아니라 주인의식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매일의 결심입니다. 동기부여가 넘칠 때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동기부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규율 있는 작가는 책을 완성하지만 규율 없는 작가는 몇 년 동안 글쓰기에 대해 말만 합니다. 규율 있는 사업가는 번창하는 사업을 일구지만 규율 없는 사업가는 빛을 보지 못하는 멋진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규율이 당신을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구조가 없으면 모든 것이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백 가지 방향으로 끌려다니며 약간의 계획과 꾸준함만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위기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켜 시간을 지키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 당신은 명료함을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감정 조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혼돈, 대립, 불확실성의 순간에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침착한 사람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에 대응하는 대신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은 자동적이고 충동적이며 두려움이나 좌절에 의해 움직입니다. 반면 대응은 의도적이고 사려 깊으며 명확함에 기반합니다. 감정 조절은 자극과 행동 사이의 공간이며 우리가 그 공간을 넓힐수록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커집니다. 정체성이라는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식적이거나 진정성 없는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충동성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정성이란 당신의 행동을 순간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은 안정적이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대신 품위 있게 대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함이며 자기 존중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멈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 단 5초만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그 짧은 순간이 충동과 행동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틈은 점점 넓어지고 그 틈 안에서 당신의 자유가 자라납니다. 시간은 위대한 평등주의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가진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냉철하게 구별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긴급한 일에만 매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일들, 즉 전략을 세우고 깊이 사색하고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들은 조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란 달력에 더 많은 일정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시간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은 휴식과 회복의 주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산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운동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중력과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카페인과 간편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모든 여정에는 동기부여가 희미해지고 진전이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뒤에 남겨둔 안락함보다 더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것을 뚫고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물러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힘이 바로 자기 책임입니다. 진정한 자기 책임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 기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일찍 일어나게 하거나 꿈을 좇게 하거나 잘못했을 때 사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피해자에서 주인으로의 전환, 그것이 바로 자기 성장의 토대입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압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자기 자신과의 계약이며 그 계약을 깨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결과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책임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자기 신뢰는 자신감의 기반이 됩니다. 성장은 청중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만이 유일한 증인인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는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항상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가장 규율 있고 가장 꾸준하며 가장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관리의 조용한 힘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듣고 배우고 단련하고 이끌어 마침내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뜨거웠던 동기부여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간절한 소망보다는 묵묵한 규율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성공이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싸움은 화려한 무대나 중역 회의실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직 나 자신만이 아는 침묵 속에서 벌어집니다. 지금의 나와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그 아득한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자기 관리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녹초가 될 때까지 여러 책임을 꾸역꾸역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관리의 본질은 우리 삶에 대한 온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 사람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자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힘든 시간, 우리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 그 모든 것의 설계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소음과 방해, 끝없는 요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능력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겨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능력. 모든 것이 다급하게 느껴질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둘 줄 아는 지혜.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초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연습하고 다듬고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뿐입니다. 이것은 완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보여주었던 용기, 명료함, 그리고 따뜻한 연민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팀을 이끌기 전에, 가정을 돌보기 전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행동하라는 외침을 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부름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기준,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온전히 통제하십시오. 더 이상 환경의 자비에 기대어 사는 삶을 멈추고 당신의 가장 깊은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십시오. 결국 가장 강력한 당신의 모습은 삶에 그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삶에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자기 관리의 중심에 항상 자기 인식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 책임을 관리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른 채 의미 있는 곳으로 스스로를 이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삶이 닥치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멈춰서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좇고 있는가? 그리고 왜? 자기 관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냉철하고 정직한 목록 작성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피곤할 때, 불안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떤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으며 언제 그 경계선을 남들이 넘도록 내버려 두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왜를 아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 의식 없이는 자기 관리는 그저 완수해야 할 또 다른 업무 목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의 이유를 이해할 때 모든 결정, 모든 습관, 모든 희생은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됩니다. 가장 규율이 잘 잡힌 사람들은 의지력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그 행동이 쉬워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동기부여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자기 관리는 당신이 믿는 당신의 모습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자기 인식은 하룻밤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찰, 일기 쓰기, 솔직한 대화를 통해 얻어집니다. 내가 왜 방금 그렇게 반응했을까? 또는 이 상황에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위협을 느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루 동안의 기분, 성과, 에너지 수준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까지 기꺼이 마주하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이끌고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직면할 용기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기 관리란 감정을 억누르거나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삶을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무엇을 원하는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압니다. 마치 위대한 코치가 선수를 연구하듯 그들은 자기 자신을 연구합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악기인 당신의 마음, 감정, 충동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자기 인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속도를 늦추십시오.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연민을 가지고 당신의 패턴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환경이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지, 어떤 환경이 당신을 고갈시키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어떤 대화가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어떤 대화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에 부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규율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뜻 보기에 규율과 자유는 정반대의 개념처럼 보입니다. 규율은 제한, 규칙, 경직됨을 연상시킵니다. 반면 자유는 즉흥성, 무한한 선택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개인적 성장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규율이 당신의 자유를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자유를 선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규율이 없다면 당신의 자유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을 끝까지 해낼 자기 통제력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혹독한 입시 경쟁 속에서 수년간의 절제와 규율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갈 자유를 얻으려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규율의 시간이 결국 더 큰 선택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감정은 믿을 만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감정은 변덕스럽고 성장이 아닌 안락함에 반응하며 목적이 아닌 쾌락을 추구합니다. 감정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 끝에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율이 필요합니다. 규율은 당신이 단기적인 기분 대신 장기적인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중에 최선인 것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규율은 처벌이 아니라 주인의식입니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매일의 결심입니다. 동기부여가 넘칠 때 행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동기부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규율 있는 작가는 책을 완성하지만 규율 없는 작가는 몇 년 동안 글쓰기에 대해 말만 합니다. 규율 있는 사업가는 번창하는 사업을 일구지만 규율 없는 사업가는 빛을 보지 못하는 멋진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규율이 당신을 혼돈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구조가 없으면 모든 것이 긴급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백 가지 방향으로 끌려다니며 약간의 계획과 꾸준함만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위기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훈련시켜 시간을 지키고 아니오라고 말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 당신은 명료함을 얻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감정 조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혼돈, 대립, 불확실성의 순간에 승리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침착한 사람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에 대응하는 대신 반응하게 됩니다. 반응은 자동적이고 충동적이며 두려움이나 좌절에 의해 움직입니다. 반면 대응은 의도적이고 사려 깊으며 명확함에 기반합니다. 감정 조절은 자극과 행동 사이의 공간이며 우리가 그 공간을 넓힐수록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은 더욱 커집니다. 정체성이라는 신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식적이거나 진정성 없는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충동성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진정성이란 당신의 행동을 순간의 감정이 아닌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관은 안정적이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 대신 품위 있게 대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함이며 자기 존중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한 가지 실용적인 방법은 멈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될 때 단 5초만 자신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려는 걸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그 짧은 순간이 충동과 행동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틈은 점점 넓어지고 그 틈 안에서 당신의 자유가 자라납니다. 시간은 위대한 평등주의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가진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관리는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냉철하게 구별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긴급한 일에만 매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일들, 즉 전략을 세우고 깊이 사색하고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는 일들은 조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로 미뤄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란 달력에 더 많은 일정을 우겨 넣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시간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며 인간은 휴식과 회복의 주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산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운동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중력과 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카페인과 간편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모든 여정에는 동기부여가 희미해지고 진전이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뒤에 남겨둔 안락함보다 더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그것을 뚫고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물러설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힘이 바로 자기 책임입니다. 진정한 자기 책임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준이다 라고 선언하고 그 기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일찍 일어나게 하거나 꿈을 좇게 하거나 잘못했을 때 사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피해자에서 주인으로의 전환, 그것이 바로 자기 성장의 토대입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압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자기 자신과의 계약이며 그 계약을 깨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결과보다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러한 자기 책임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자기 신뢰는 자신감의 기반이 됩니다. 성장은 청중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심만이 유일한 증인인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켰는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은 항상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가장 규율 있고 가장 꾸준하며 가장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관리의 조용한 힘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듣고 배우고 단련하고 이끌어 마침내 세상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뜨거웠던 동기부여의 불꽃이 사그라들고 간절한 소망보다는 묵묵한 규율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죠.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성공이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싸움은 화려한 무대나 중역 회의실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직 나 자신만이 아는 침묵 속에서 벌어집니다. 지금의 나와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이의 그 아득한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자기 관리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거나 녹초가 될 때까지 여러 책임을 꾸역꾸역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관리의 본질은 우리 삶에 대한 온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 사람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자 유일한 해결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힘든 시간, 우리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우리의 반응까지 그 모든 것의 설계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소음과 방해, 끝없는 요구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능력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겨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